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어,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이 문장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아버지이다. 저한테 제 아버지는 진짜 사나이다. 자,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는 더는 바다가 보면 기분이 좋다. 세 번째, 제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저를 존경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문장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왜 어색한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하고 부속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 여기서는 먼저 주성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번 과에서는. 볼까요? 자, 문장 성분이라는 걸 보면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이란 말이 옛날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자꾸 들리는데 무슨 말이지? 그래서 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돼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의 성분들이 부속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교재에서 일단 시작할 때 먼저 주성분. 오늘은 문장 성분 중에 주성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전체 흐름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주성분과 부속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주성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주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성분이죠. 그렇죠? 주어의 역할은 한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이게 동작은 뭘로 나타내요? 동사로. 상태는 형용사로 나타내죠. 서술어 역할을 하는 그것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먼저 보면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주성분인 주어가 어디가 될까요? 이 문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더 높다. 세 번째,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장에서 주성분인 주어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디가 주성분이 될까요? 이 부분이 되겠죠.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그랬어요. 그럼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높다의 주어가 되는 거죠. 높다라는 상황에. 그다음 해수면이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는 주어는 해수면, 상승하는 주체는 이 세 개의 문장에서는 줄진 청소년의 일탈 행동,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해수면이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 동작과 상태의 주체가 됩니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그 구성분에는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는 한 문장에서
앞에 오는 주체,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의 움직임, 동사로 나타내죠. 상태, 성질, 형용사로 나타내죠. 그래서 움직임과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 그래서 품사로는 동사와 형용사가 보통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예시문을 보면 친구가 웃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친구가 부분은 주어가 되고, 그렇죠? 웃는다는 서술어가 되죠. 웃는다는 동사가 돼요. 그렇죠? 동사. 그래서 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죠. 친구가 웃는다. 그럼 친구가는 주어, 웃는다는 서술어가 돼요. 자, 동생이 예쁘다에서는 동생이는 주어, 예쁘다는 서술어가 되죠. 자, 나는 대학생이다. 에서는 나는이 주어, 대학생이다는 서술어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기도 한번 보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서술어 한번 찾아보세요. 예시문 4개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는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2021년보다 2022년 실업률이 더 높다. 지구에 있는 많은 섬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프 1은 홍계청이 2022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각각에서 여러분이 서술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문. 요즘 한국에는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어는 활동하고 있다.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설마 있다만 쓰신 분은 안 계시죠? 자, 여기서는 고 있다가 그 도와주는 문법이잖아요. 활동하다라는 동사를 활동하고 있다. 여기까지 부분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높다. 높다가 서술어가 되죠. 뭐가 높아요? 실업률이. 실업률이가 주어. 그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는 사라질 것이다가 서술어가 돼요. 여기에 주어는 많은 섬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결과이다가 서술어. 여러분이 맞게 체크했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장의 주요한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주성분에 세 번째는 목적어가 있어요. 자, 목적어도 주요 성분. 목적어는 어떤 걸 목적어라고 하느냐?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형용사 아니고 형용사 앞에 목적어 안 돼요. 동사 앞에 되는데 동사 중에도 자동사 앞에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친구가 밥을 먹는다. 동생이 운동을 한다. 여기에 각각의 문장들은 한국어는 이 조사들이 붙어서 그 앞에 격을 주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친구가 같은 건 주어, 밥을이라는 표지를 나타내서 목적어, 먹는다는 서술. 그럼 이 밥을이라는 건 이 먹는다라는 이 동사의 대상이 무엇을 밥을 되는 거죠. 자, 동생이 운동을 한다는 이렇게 운동을 한다가 운동을 하는데 뭘 하냐? 운동을 하면 운동을이 목적, 한다의 목적. 동생이는 주어. 동생이 한다. 무엇을 하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자,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의 이렇게 밑줄을 쳐보세요. 응, 응. 것으로 아니고 목적어의 밑줄을 쳐보면, 자, 관광지가 사라진다면 먼저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미칠 것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건
영향을 이 되겠죠. 그다음 그 가수의 노래들이 음악 관련 순위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했다. 자, 차지했어요. 뭘 차지해요? 정상을. 이게 목적어가 되고, 그다음 알다시피 삼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저기는 목적어 두 개가 있죠. 여기 흡수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고, 방출한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산소를 방출한다.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사실 명사의 뒤에 을과 르를 붙여서 목적어를 표시합니다. 자, 다음은 보어가 있어요. 한국어 문장 성분에 보어가 있는데 보어를 보면 음,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문장의 뜻을 완전하게 보충하는 말, 이것을 보어라고 해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되다, 아니다는 앞에 조사 이가를 붙여야지만 돼. 그냥 되다 안 돼. 학생 되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되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가를 붙여서 이가 되다, 이가 아니다 이용하게 돼요. 자, 친구가 되다, 친구가 의사가 되었다 이럴 때 무엇이 되다 할 때, 이럴 때 주어는 친구, 친구가가 주어고 되었다는 서술어고 뭐가 됐지? 친구가 되었다. 뭐가 됐다? 우리가 친구가 된 건가? 앞에 뭐가 빠졌나? 아니면 친구가 뭐가 됐지? 이럴 때 의사가 되었다. 그럼 친구가 의사가 두 번 있지만 앞에 있는 친구가는 주어를 나타내고 의사가 되었다는 이 되다를 완전하게 해주는 보호 역할로 의사가가 붙었어요. 이 가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보호를 나타내는 되다의 보호는 의사가 되었다. 누가? 친구가. 동생은 대학생이 아니다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니다. 주어는 동생. 동생은 아니다. 아니야. 뭐가 아니지? 할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대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생이는 이가 있지만 주어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는 앞에 동생이 되고 대학생이는 아니다를 보충해줘. 동생은 뭐가 아니냐? 동생은 대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보호예요. 그래서 되다 하고 아니다 앞에 이 가를 사용해서 이 가를 사용해. 앞에 명사가 받침 없으면 가, 받침 있으면 이. 그래서 이 되다, 가 되다. 이 아니다, 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되다 앞에 가와 아니다 앞에 이는 이가는 보호가 보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볼까요? 네 개의 예시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거 보고 한번 음, 어느 부분이 보호인지 체크해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온난화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해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호는 여기가 되죠. 그때가 되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지금부터 온난화가 상상할 정도로 심해질 것이라면 여기서는 주어는 온난화가 주어죠. 심해질 것이다가 서술어죠. 그렇죠? 온난화가 심해질 것이다. 언제? 그때가 되면. 근데 여기 되면 앞에 있는 가가 뭐다. 두 번째 줄에서는 2006년 8월 16일 중국 중동의 제일 높은 기온이 43도가 되었다. 그러면 43도가가 이 되다라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뭐가 됐지? 43도가 되었다. 누가? 그거는 기온이. 자, 그 그룹의 공연은 여기에서는 무대가 아니라 단체 무대라는 인상을 준다. 네? 여기 아니라가 혼자 어떻게 아니지? 할 때 혼자의 무대가 아니라 단체 무대라는 인상을 준다. 주어는 공연이고. 자,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 하면 한 가지만이 여기가 아니다의 보호가 돼서 보면 보호가 되는 것은 되다와 아니다 앞에서 무엇이 되는지 무엇이 아닌지를 완성해주는 되고 아닌 것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완성해주는 부분에 앞에 이가가 붙은 조사 친구가 의사가 되었다. 이게 서술어의 덩어리가 될 때 이 되다를 보충해주는 동생은 대학생이 아니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이 부분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가와 함께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는 문장을 나타내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 주성분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문장에서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호보다 보호와 각각 호응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한국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메인이 서술어예요. 그래서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호랑 서술어의 주체는 주어고 서술어의 대상은 목적어,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것은 보호고 이렇게 된다는 뜻.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목적어와 서술어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 뭐예요? 서술어의 주체, 주어는 목적어와 서술어는 서술어의 대상, 목적어는 보어와 서술어의 관계,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것. 이런 관계가 적절한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이는 조사들을 주어에 쓰이는 조사를 주격조사, 목적어에 쓰이는 주격조사 이가 그리고 은는으로 랩핑이 되기도 하죠. 목적격 조사, 을르리죠. 복격 조사, 이가를 적절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문장에서 주성분이 빠지면 이런 주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주성분이 빠지게 되면 문장이 어색해지니까 그런 주성분이 빠진 문장, 빠진 그런 문장 성분이 주성분들 중에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시되는 문장은 무엇이 틀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이다. 저한테 제 아버지는 진짜 사나이다. 자, 여기서 문제점을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봤어요?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문어체에서 주어의 문제죠. 그쵸? 어디에요? 제가 이 부분. 그쵸? 제가 저한테 저한테 제 아버지 문어체에서는 이 저라는 걸 저 이렇게 쓰지 않죠? 나라고 써야 되죠. 그쵸? 저는 나. 음, 그래서 저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겸양어예요. 겸양어를 사용한다는 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을 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글로 쓴다고 해도 편지처럼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의 구어체로 글을 쓸 때 저를 쓸 수 있지만 문어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나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써야 되고 어는 씁니다 이렇게 쓰면 요거는 저는 씁니다는 문어체 아니고 구어체에서 그 발표할 때는 격세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정을 해보면 내가로 바꾸고 그렇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우리 아버지이다. 아니면 그냥 우리 없이 아버지이다. 저한테 제 아버지는 아니고 나에게 아버지는 진짜 사나이다.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 보기 볼까요? 자, 저는 바다가 보면 기분이 좋다. 저는 바다가 기분이
이 조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일단 한번 어디를 바꾸면 좋을지 체크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주어, 저의 문제가 있죠. 그쵸? 저는 나로 바꿔야 하고, 그 다음 목적격 조사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디예요? 보다 앞에 여기는 보는 대상이 무엇을 봐요? 바다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문이 목적격 조사 을르를 써야 되죠. 타동사인 보다, 그 대상인 바다. 그쵸? 보다의 대상이 바다죠. 그쵸? 그럴 때는 목적격 조사를 써야 해요. 바다가가 아니라 바다을이 돼야죠. 그쵸?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수정하면 나는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저를 존경한 사람이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어체 주어. 이때 나를 겸양어인 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더 나로 바꾸고, 그다음 부사와 동사의 관형형 어미 문제도 있어. 어디가 이상해요? 존경한 사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관형형 현재는 동사 는이에요. 존경하다 동사예요, 그렇죠? 평범하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다 괜찮은데 존경하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존경하는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나의 아버지는 어? 제 아버지 안 되고 나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때요? 또 저를 존경한 이상. 내가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평범하지만 나는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교재 38쪽 주의해야 할 동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동사가 몇 개 나왔어요. 하다 하고 되다. 첫 번째는 하다와 되다가 있어요. 여기서 하다는 타동사, 되다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과 이야기를 한다. 한다 할 때는 하다가 타동사니까 이야기를. 나는 한국인과 이야기가 된다. 된다는 자동사니까 이야기가 된다. 아까 타동사 앞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어제 저의 행동을 후회했다. 어제 저의 행동이 후회됐다. 후회했다와 후회하다죠. 그죠? 후회했다와 후회되다가 있을 때 후회했다는 타동사예요. 행동을 후회할 수 있는. 저의 행동을, 어제의 행동을 후회했다. 어제의 행동이 후회됐다. 자, 이때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다 타동사, 되다 자동사, 이다 조사. 이렇게 이다는 조사로 한국어 문법, 국어 문법에서 사용이 돼요. 자, 첫 번째. 전망하다, 전망되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하다는 타동사니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내년에 회복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쓸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다. 쓸수 있고. 자, 의미하다, 의미이다. 이것도 사용돼요. 첫 번째는 냄새를 못 맡는 것은 후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는 타동사니까 것을.
이렇게 돼. 냄새를 못 맡는 것은 후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의미 명사니까. 의미. 자, 그래 하다와 되다가 모든 체온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단어가 사전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주어의 동사 세 번째는 나타내다 타동사 나타내다예요. 나타나다 자동사예요. 나타나다는 자동사 비슷하지만 타동사 자동사. 자, 얼굴에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내는 거 타동사니까 무엇을 나타내냐? 그 대상은 감정이 돼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얼굴에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다 자동사니까 무엇이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가수는 노래의 마음을 나타냈다. 노래의 마음을 나타냈다. 노래에 가수의 마음이 나타났다. 나타냈다는 을, 나타났다는 마음이 이렇게. 자, 그 다음 보다는 타동사, 보이다는 자동사. 그래서 혼자 바다를 보러 갔다. 바다를 보러 갔다. 자,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다. 보이다 하고 보다. 보다는 타동사니까 바다를 보다. 대상이 있고 보이는 건 자동사니까 바다가 보인다. 자,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 자, 보면, 그러니까 무엇을? 행동을. 는 이야기의 결말이 보인다. 보인다. 자동사 앞에는 결말이 보인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보다, 보이다가 같이 사용됐어요. 마지막으로 듣다, 타동사. 들리다, 자동사. 듣다와 들리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었다. 이건 듣다죠. 들었다. 무엇을? 음악을. 대상은 음악. 자, 지하철에서 음악이 들렸다. 들리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동사예요. 음악이 들렸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9쪽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우리 5개만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5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동안에 영어 공부만 했다. 여기는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요? 문어에서는 제가 안 되죠.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애 없어도 되고 영어 공부만 했다. 영어만 공부했다. 그 중에는 영어 공부만 했다 해도 되고 영어만 공부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오류는 제가를 나는으로 바꿔라. 두 번째, 저는 오늘 사회화에 관한 이론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론 주제로 조사가 빠졌네요. 저는 오늘 사회화에 관한 이론을 해야 돼. 이론을 주제로 발표. 아니면 이 이론을 이론에 대해 이렇게 이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거의 목적 대상이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자,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비교하면 같은 것 있지만 대부분 다르다. 문화 비교하면 안 돼요. 대상 목적어 가서 비교하는 거의 목적어를 표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컷 있지만 안 돼. 있다 무엇 형용사 있다에 여기 맞았어요. 다르다 앞에 을 돼요? 안 되죠. 형용사 앞에는 안 돼요.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야 되고 문화를 비교하면 같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르다. 4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제가 안 되죠. 쉽다고 생각한다. 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끝나야 돼. 내가 생각하는데 쉽다고 생각한다. 나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이걸 살리고 싶으면 앞에 생각하기에는 빠져서 나는 여기를 살리면 뒤에 생각한다를 생각한다, 생각한다 두 번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쉽다. 아니면 나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일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도 바꿔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일 때문에. 여기는 때문에 앞에 이 조사 없어요. N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니면 대부분 의를 넣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있는 6, 7, 8, 9, 10 하고 우리 교재 41쪽, 42쪽에 있는 긴 기술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